아니 추가로 다시 돌아가서 좀 말씀드리면은 장동영이 이렇게 결례를 범했는데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전한다고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협치의 길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동혁 정치의 한계인데 결국에는 판사 출신의 정치를 잘 모르면서 그냥 전환길 어줍지 않게 등에 타 올라가지고 지금 당대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처럼 대통령께서 손을 내밀어서 여야 대표를 다 초청해서 같이 이제 오찬 회동을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그림이고 국민들이 다 바라는 모습이고 네. 또 저기 가면은 본인의 위상이 올라가요. 이제 대통령급으로 이제 차기 주자로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갈라 그러는데 이 장동혁 대표는 참 어리석은 게 나 안 가 이러면서 1시간 만에 그냥 파토를 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일단 말을 쉽게 바꾸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렇죠. 거기다 대통령께서 내밀은 대화의 손을 뿌리치고 그냥 모든 게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뭐 외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 뭐 공격하기 위한 소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과거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공격 소재는 아니었지만 윤석열 딱 앞에 앉혀놓고 속주머니에서 딱 종이 꺼내가지고 15분간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당의 대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의 무대를 맞아요. 스스로 그냥 발을 발로 쳐버린 걷어찬 거예요. 겁니다. 네, 기회를. 그래서 이거를 뭐 최고위에서 뭐 몇 명이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의사 결정도 장동혁은 스스로 못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여러모로 보나 이거는 다 완전히 손해인 그런 결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청와대는 장동혁이 안 오면 사실은 땡큐죠. 땡큐고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소통 의지를 밝히면서 그런 소통을 거부하는 야당과 차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치적으로는 득이 아닌가. 이건 뭐 맞아요. 자책골이 장동영은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은 본인은 네. 가고 싶고 왜냐하면 가서 또 세게 얘기하고 나 이렇게 세게 얘기했어 나와서 맞아요. 자랑하면 언론이 또 다 써주잖아. 스포트라이트 다 써줍니다. 근데 지금 네. 누군가 못 가게 한 거지. 못 갔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 지금 장동혁도 그렇고 김민수도 그렇고 윤어게인이랑 선을 그으려고는 하면서도 전환길한테는 따로 연락해서 이거 전략이니까 좀 참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어제 대구를 갔다가 이인선이 또 윤어게인 애들한테 아우 저놈도 아직도 이러고 있어 했다가 뭐 사과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스레드 들어가면은 난리예요? 개판이에요 지금. 엉망이야. 아, 배신의 계절이다 지금. 장동혁 네. 예전에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영상 앞에 해놓고 이런 자가 이렇게 야, 변했다 미치겠다. 해가지고 그 어린 윤어게인 애들한테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혹시나 청와대까지 가면은 더 욕먹을까봐 약간 좀 주춤했나?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여하간 이제 그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그림을 누가 만들려고 했느냐, 누가 아이디어를 냈느냐 얘기가 나오는 도중에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머리를 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강 실장님께서 보니까 현안 브리핑을 하셨고 뭐 기자들한테 간식을 돌리겠다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오.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두바이 쫀득 그 뭐 두쫑쿠를 이렇게 오, 나눠줬나 너무 봐. 맛있는 근데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진짜로 출마하려고 이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오. 생각을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했다고 하던데 근데 그 두쫑쿠를 공수를 어디서 해왔나 오. 지역을 보니까 충남이 아니고 충북이었대.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선거용으로 예측을 했다가 그 제조 지역을 보고 약간 좀 갸우뚱 이렇게 했다는 건데 얘기 들어보니까 워낙 두쫑쿠 물량이 부족하다 없어요, 보니까 지금. 그치. 여기저기서 있는 데서 가져오다 보니까 뭐 그랬다는 얘긴 거고. 아 근데 먹어봤어요? 저 한 번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죠. 아 근데 네. 방송에서 먹더만. 네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엄청 맛있어요. 저는 못 먹었어요. 아직도 안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어요. 드셔보세요. 실물도 못 봤는데. 어허. 진짜요? 우리 딸들도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아우. 네. 요즘은 식감이 근데 좋은데, 많이 진짜.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거리에서 판매처를 찾을 수 있는 게 전보다는 좀 쉬워졌어요. 쉬워졌어요. 네. 다음 주 방송에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비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재석 경북특보에서 막 먹더만요. 예, 근데 그거 비싸긴 해요. 거기는 비싸긴 해요. 부자 너무 방송 비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린 초등학생이나 이런 친구 애들이 먹기엔 너무 아, 비싸잖아요. 못 네. 먹죠. 6,500원 막 7,000원 이런데. 이거 공정위에서 조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게 원가가 비싸네. 원가가 비싸네.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오찬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럼 어쨌든 간 대통령이 이제 바람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바람 맞고 그냥 있을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청와대 바깥에 있는 식당에서 번개 식사를 이제 성사시켜가지고 식사를 했던 얘기를 제가 접했는데 그럼 왜 사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갈 마음을 먹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대방인
그 정동혁의 취소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임이 없어진 건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둘이 만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글쎄요, 뭐 좀 예정된 뭐 약속이니까 뭐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다, 뭐 그런 그림도 이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야당 대표가 안 온다고 약간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여당 대표랑 대통령 둘이서 또 먹으면 네. 또 그거 가지고서 또 시비를 걸 수도 있으니 차라리 이번 모임은 말도 뭐 안 되는 시비여도 아니, 우리도 셋이 만나는데 둘이 먹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삐지고 또 트집 잡으니까 그럼 다음에 요 약속은 다시 잡자.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취소되면 더- 그냥 둘이 먹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친구가 괜찮을 때고 그 친구가 좀 네. 상태가 안 좋으면은 조금 삐질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 국무회의 생중계하는 것 같던데 맞죠? 국무회의 생중계. 아까 되게 늦게까지 하던데. 아, 아까 그래요? 우리 네. 재판 저 이상민 재판 막 시작하고 했는데 국무회의 하고 있더라고요. 아, 계속 네, 하고 있었군요. 오래 했나 오늘 네. 되게 바쁜 날이었던 거죠. 아, 그렇구나. 안 오니까 땡큐였을 거야. 저 왔으면 진상 부리고 막 안 갈라고 그랬을 거야. 어쨌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은 것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한 사실인데 정청래 대표 둘하고 밥 먹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그렇죠. 비공개로 할 수도 수도 있는 있는 거죠. 거고. 그럴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대고 장동혁이 시비를 걸기가 애매하지. 왜 저만 빼놓고 먹습니까? 뭐 이런 할 수 없지 뭐 뭐니 안 가놓고 그거는. 아 요즘 장동혁 장동혁도 장동혁도예요? 장동혁은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아, 좀 기백 어려워. 있게 더하면 난 비슷할 거야. 아 그래요? 좀 더 비슷할 기백 것 있게 같은데. 보세요. 몰입을 더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그럼 비염 좀 더 걸려볼게요. 눈 부리부리하게. 눈 부리부리하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합당 문제도 후폭풍이 좀 세다 보니까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어가지고 뭔가 이번 판에 설 전에 입법을 완비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어제 보니까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고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그 관련 재판소원 관련된 법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데 봉지욱 선배 같은 경우는 이런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근데 뭐 저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네. 이제 지금 오늘 선거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아, 이게 무슨 말로만 기득권 카르텔 추상적인 단어로 존재한 줄 알았더니 이게 사법 카르텔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는 우리 다 알게 됐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현행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본인들이 뭐 그 사건 많아서 힘들다고 그랬으니까 재판 대법관 숫자 늘려줘야죠. 네, 늘려주고 지금 3심제에서 재판소원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반대하는 국민 별로 없을 것 굉장히 같아요. 높은 찬성률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재판소원을 이상민이나 뭐 이런 애들이 악용할까 악용할 봐.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아, 근데 재판소원 제도라는 것을 자꾸 이제 보수 언론에서 사심제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서 마치 대법원 위에 헌법을 어긴 대법원 위에 최고재판소가 있는 것처럼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 같은데 그 논리가 타당한 부분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이 재판소원이라는 거는 우리 헌법재판소 법을 개정하면 가능한 그러니까 입법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네.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헌법에 3심제가 나와 있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최고 법원이라는 말만 나와 있지. 최고법원. 네, 네.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다라는 말만 있지 3심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4심하면 어떻고 5심하면 어떻고 그 정하기 나름인 거지. 뭐 누가 뭐 미리 써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심제라는 프레임 자체가 사실상 어떤 위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최종으로 판단하는데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 여부를 말할 필요 없어요. 권한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위헌의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뭐 최고법원의 대법원보다 조금 더 헌법재판소가 위상이 바뀌는 문제는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내린 결정들 중에 판결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한 번 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서 결국에는 판사들의 독립성과 법률 해석권과 양심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네. 한 번 더 걸러보자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지연이 되고 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판단받으면 더 좋은 거죠. 그게 어떻게 지연이 됩니까? 기회가 되는 것이고 비용의 문제는 지금 소송구조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가 3년 근무를 한 입장인데 여기서 봐도 헌법소원제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 같은 것도 우리나라 그 체제 하에서. 그러니까 저는 비용이나 지원의 문제는 지금 이 재판소원제도를 반대할 좀 명분이나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요 조희대의 정치 개입이라는 이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게 되는 건가요? 그냥 아니죠. 시간 지나면 아닙니다. 책임 안 물리나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아니 네. 외국 같은 경우는요 내란 일으키고 하면요 죽을 때까지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좀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왜 책임을 안 묻는 쪽으로 가고 오히려 제도 개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조이대를 좀 봉쇄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결국 조이대 체제가 2027년 6월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더 나올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제도 개혁을 지금 앞설 게 아니라 전 조이대 체제를 일단은 무력화시키는 게 더 급선무 아닌가? 지금은 전시 상황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도 개혁으로 가면요 민주당과 법원이 대립하는 구도가 짜져요. 네. 51대 49가 되는데 조이대와 국민이 대립하는 구도를 짜면 9대 1에 저는 국민들의 여론을 모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훨씬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아니 법원 노조나 평판사들도 조이대 반대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국민들 편으로 모아야 조이대를 봉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사법개혁안을 너무 전면에 내세우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그리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재판소원을 하면은 법원과 완전 영딴판인 결론이 나올 것처럼 지금 뭔가 퍼뜨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판사 출신이에요. 거의 9명. 아니 9명 김상환 중에 소장 8명. 예. 대법관 했잖아요. 옛날에 문영배 소장 등 다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무슨 엉뚱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정형식 이게 재판은 또 다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억측과 루머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탄할 일이고 이런 것들에 언론이 편승해가지고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지금. 제가 주로 화를 봉지욱 선배 보고 많이 내고 내고 있다 보니까 왜 나한테 그래? 아니, 근데 나한테 그런 그래. 거 내가 그런 것도 열려.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간에 너무 이제 아니, 왜냐면 왜곡을 네. 시키니까. 왜곡을 시켜서.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의아한 게 그런 거예요. 입법이랑 사법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내란 과정이나 아니면 파기환송에 대해서 그 많은 질문을 하고 그 많은 자료를 내달라고 해도 네. 아니 뭐 할게요 하고 뭐 입장도 안 내, 자료도 제대로 안 줘. 결국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만 입장을 세게 내고 어. 자료도 많이 제출합니다 보니까. 그러면 네. 입법도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쨌든 복수심으로 지금 이렇게 입법을 하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분노도 당연히 있지만. 네. 그러면은 입법부도 그래 너네 뭐 많이 불평 불만해라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들게 웃긴 게 되죠.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상권 분립을 해놓고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우리 공화제가 유지되게 돼 있거든요. 국회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들인데 법을 만들어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때려버립니다. 네. 취소시킬 수가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행정부가 대통령 우리가 직접 뽑았잖아요. 대통령이 집행하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제동 겁니다. 그럼 사법부는 누가 제동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라는 333 원칙으로 기관 구성을 해서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곳에서 대법원도 한번 이거는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이 견제 차원에서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법부가 내리면은 지기현이가 하면 땡이야. 근데 뭐가 땡이야 땡이기는. 그것도 그렇고 아니 이게 약간 그 인식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검사와 판사가 내린 사법의 시스템은 무오류라는 게 이미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 인혁당 판결도 하루아침에 사형 다 집행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심으로. 형장이 있으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 조이대라고 하는 판사를 우리가 상정해 놓으면은 야 윤석열이 기소하고 조이대 네. 재판. 아니 그래서 그때 인혁당 사건이 나온 거예요. 공소장을 그대로 도장 찍어서 판사들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하루아침에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사법부가 무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과 조이대로 끝나잖아요. 논쟁할 필요도 없잖아요. 시간 네. 아까우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아니 판사들끼리 같이 재판하는데 뭐 자신 없으니까 대법원은 본인들이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논증하면 헌재 가서도 아무리 사심제 기회를 줘도 기각되겠죠. 당연히. 네, 검증 한번 네. 스크린 받는 거 아닙니까? 다 판사 출신이라니까 헌재가. 누가 이렇게 지금, 두려워요? 네. 뭐가 그렇게 똑바로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이제 없습니다. 최근에 재판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이제 실질적으로 판사들의 언행들을 관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피고인들의 태도도 볼 수 있고 아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이 공개되고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이득이 아닐 수가 없는데 또 보수 언론들이 어떤 준동에 나섰냐면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 뭐요? 재판 덮친 악마의 쇼츠. 이러면서 마치 생중계를 하는 것이
현직 판사들의 불안을 조장하느냐 하는 보도들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환 씨? 아주 그냥 판사들 가랭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구만. 아니 근데 생중계 하는데 왜 그게 악마의 편집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심장이 예를 들면 떨려요? 오랜 시간 재판을 하는데 일부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마치 판사에 대한 그런 혐오 감정을 조장한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긴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특히나 공인인 사람들, 정치인들 말 그대로 권력이나 위세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시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다 국무회의 생중계하고 다 감시감독 받는데 뭐가 네. 문제며 하물며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신인규조차도 라이브 방송 다 하고 이걸 편집해가지고 다 매일 유튜브 세상에 매일 돌아다니고 매일 검증 받는데 그게 왜 판사들만 그렇게 하면은 왜 재판에 집중을 못합니까? 이거 거의 그 정도도 못 견딜 멘탈이면 그러니까, 판사하면 안 되죠. 그렇죠. 법복을 벗어야죠. 그냥 아니 제가 이 볼 때는. 기사에 판사 워딩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기 너무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법정에서 질문이 사라질 것이라며 판사의 질책성 질문이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부드럽게 질문하지만 유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는 건데 하면 되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심지어는 뭐 재판 중계에 대비해 법정 언행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반응도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들 앞에선 법대에 있는 판사라고 한다면은 언행을 신중하게 잘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 그럼 바꿔 납득이 안 말해서 갑니다. 네. 정말 너무나 고생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많지만은 예를 들어 음식물 재사용하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재사용을 뭐 이렇게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 그거는 그래 안 하면은 뭐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네. CCTV 설치에 부들부들 떠는 덜덜 떨고 있는 자영업자들.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얘기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아, 정확한 요즘에는 비유네. 그 식당도요 다 그 오픈하는 그 오픈 키친. 오픈 키친 많습니다. 자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